뭔가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끝까지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예전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죠. 22년 전에 그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에게 한 가지 단점만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나름 똑똑했고요. 그리고 나름 괜찮게 생겼고요. 그리고 그분은 되게 배려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저에게 믿음직스러운 한 남자친구의 역할을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 나이가 28세 정도 됐는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이 정도 남자면 결혼해도 되겠다. 이 정도 남자면 내가 뭔가 서로 보충하면서 이렇게 채워주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 단점은 사랑과 의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건 특별하게 이런 생각을 했죠. 하나보단 둘이 낫겠지? 그리고 하나는 하나 있을 땐 조금 행복하면 둘 있으면 두 배로 행복하잖아. 그리고 슬플 때 나눌 수 있잖아. 그런 마음으로 이제 결혼을 결정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한 가지 단점이 뭐예요? 제가 세상 결혼해보고 나니까 경제력이 없는 고시생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주시면 그만해. 왜 그러니? 사서 고생하려 하니? 제발 차라리 내가 변호사 소개시켜줄게 라고 한 언니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뭐가 공부하는데 남편은 열심히 공부하고 나는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그까짓 거 뭐가 어렵다고. 초긍정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죠? 롤러코스터 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믿을만 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무슨 저렇게 해서 공부가 졌다고 해가지고 뭐가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사랑했잖아요. 기다리고 싶었어요. 정말. 근데 그 기다리는 과정에서 저희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돈 때문에 힘들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 두 사람의 문화의 차이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사실 제일 이 세상에서 듣기 싫은 말이 어떤 말이냐면 여자가 여자는 말이지 이 말이 제일 듣기 싫은 사람인데 저희 그 남편이 여자가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 숨이 탁탁 막히지 않으세요? 너무 짜증이 많이 났겠죠. 그래서 갈등을 낳고 그 갈등을 낳는 과정 안에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우리 두 사람은 뭘 하게 됐을까요? 포기를 하게 됐어요. 뭔가 포기를 했어요. 근데 그 포기하는 과정에서 저희 남편은 고시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에게 뭔가 이렇게 다정한 남편을 포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내 인생이 실패야? 아니잖아. 저 사람만 실패한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저 사람이 실패한 건 아니잖아. 또 그냥 또 새로운 걸 하겠지. 그러면서 저는 저를 바라보게 됐어요. 이젠 내 인생이 다음이야. 그리고 저의 선택에 대해서 회피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가 선택한 것을 감당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저에게는 행운이 생겼어요. 뭐냐면 엄마가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지 않고 물론 엄마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결혼을 해서 가장 큰 행운은 엄마가 된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의미는 엄마의 재능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된 게 너무 행복하고 아이에게 반응하고 아이를 보면서 웃어주고 그리고 아이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 과정들이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근데 아내 재능은 꽝이었어요. 남편한테는 그렇게 반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지 그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선택했어요. 워킹맘으로. 왜냐하면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언니 이혼하려도 능력 없으면 이혼 못한다? 저희는 계속 갈등이 생겼죠. 그 갈등 안에서 어쩌면 정말 헤어질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두 아들을 아주 잘 키우고요. 그리고 지금은 현재 부모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딜레마에 빠졌어요. 밖에서는 너무 괜찮은 선생님, 그리고 너무 훌륭한 엄마, 그리고 너무 따뜻한 언니, 친구인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만 보면 나도 모르게 계속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뭐지? 왜 나는 그럴까?
이것은 저의 걸림돌, 뭔가 장애 같았어요. 근데 이 장애를 저는 극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얘가 안 돼. 이게 뭘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신뢰와 불신이었던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아이에게는 정말 제가 믿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그것을 인내했던 저 모습이 있었어요. 왜? 그 아이에게는 내가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남편에게는 항상 기대를 하는 거예요. 기대하고 실패하고 기대하고 실패가 아니라 상처받고 기대했다가 또 상처받고 근데 이런 환경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도대체 뭘까? 이 불신감이 계속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 했더니 자기 중심적 사랑이었어요. 세상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리자면 제 생일이었거든요. 제 생일날 저는 남편이 미역국도 끓여주고요. 편지도 쓰고요. 막 이런 거 해줬으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시계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 시계가 이거예요. 근데 이 시계를 제가 차고 온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시계를 안 차요. 원래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시계 30 몇만 원이나 줬다는 거예요. 아깝잖아요. 그래가지고 반품은 못 하겠고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차고 다니는 거거든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주고 만족해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렇게 소와 사자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놓고 저 여자는 왜 모르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학에도 공식이 있다면 인생에도 공식이 있지 않을까? 사랑을 하는데 거기에 신뢰감이 있다면 더 행복한 라이프가 될 거야. 그런데 있지 사랑을 하긴 하는데 서로 불신하고 뭔가 이렇게 의심하고 이러면 불행한 라이프가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바꿔야 되잖아요. 공식은 바꿀 수 없어요. 제가 바꾸기로 결정했어요. 인생 각본을 수정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최소한 이렇게 쇼윈도우 부부로 살아가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뢰감을 쌓기 위한 프로젝트를 제가 만들었어요. 어떻게? 그래, 일단 나의 욕구가 뭔지, 욕구가 충족되어야지 나의 만족감을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기쁘게 표현하지 않을까? 저의 욕구를 자꾸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먼저 여보 있잖아 나 오늘 저녁에 좀 늦을 건데 음식 쓰레기 혹시 자기가 일찍 온다면 그 음식 쓰레기 좀 버려줬으면 좋겠어 하고 욕구를 말했어요. 근데 투덜투덜 하더니 집에 와서 보니까 해놨어요. 그리고 또 어떤 날 제가 여보 있잖아 제가 갑자기 친구가 연락이 와서 만나는데 오늘 저녁 내가 밥을 안 해놓고 왔는데 당신이 좀 해서 아이들 먹여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정말 또 투덜투덜 하면서 다 해놨어요. 어떤 의미냐면 이런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고마워 여보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이런 달콤한 말들을 계속 하고 나니까 정말 달달한 마카롱처럼 서로 부부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였어. 내 욕구가 충족되니까 나도 행복하고 저 사람도 뭔가 이렇게 실천을 하면서 관계가 달라지는 거네. 그렇다면 우리도 뭔가 다른 사람한테 또 내 엄마에게 아니면 내 친구에게 내 남친에게 아니면 나의 자녀에게 욕구를 말하면 욕구를 말하기만 하면 어떨까요? 일단은 그래도 듣고는 가지만 나중에라도 꼭 해줘요. 말하는 친구한테는 뭐든지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신뢰감을 쌓게 되고 또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되고 이 세상에 내 편 하나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성공한 거 아닌가요? 저희 남편이에요. 멋있죠? 어떤가요? 네, 그분하고 알콩달콩 잘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욕구와 감정을 잘 다루고 계신가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내가 먼저 행복할 때 다른 사람의 안타까움 그리고 욕구를 알아줄 수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욕구와 감정을 잘 다뤄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또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와서 항상 저한테 그래요. 정말 제 이야기를 너무 몰라줘요. 알아서 해주지 않아요. 알아서 해주는 분은 없더라고요. 말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하나씩 채워져서 관계가 개선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지금 이 자리에 온 남편에게도 저의 선택이 참 옳은 선택이었다는 걸 다시 고백하면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